동전 좀 입금해줘요. 할머니, 여기가 무슨 동전교환소인 줄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돌며 모은 동전들이었는데 말이에요. 70평생 하루도 쉬지 않고 폐지를 주어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동전 자루를 어깨에 메고 은행에 왔어요. 동전 좀 입금해 주세요라고 소심하게 말했을 뿐인데 젊은 직원의 눈빛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작은 동전들 속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도, 아무도 모르는 제 비밀이 곧 세상을 뒤흔들 테니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거리에서 저는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깨뜨렸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 무거운 수레를 끄는 것이 저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폐지 한 장, 캔 하나를 주울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쌓여갔어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는 걸 평생 살면서 배웠거든요. 골목 어귀에 버려진 신문지를 정성스럽게 개어 리어카에 올려놓으면서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보내자고 말이에요. 사실 제 아이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 딸은 변호사, 막내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모두 제가 이렇게 폐지를 주우며 대학까지 보낸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손주들의 용돈이며 명절 때 줄 세뱃돈이며 그런 것들을 모으는 일이 제게는 여전히 중요했거든요. 오늘 특별히 은행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막내 손주 민수의 생일 때문이었습니다. 12살이 되는 민수가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며느리에게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석 달 동안 동전 하나하나를 모아왔습니다. 50원, 100원, 500원짜리들이 자루 가득 모였어요. 리어카에서 내린 그 자루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이 동전들이 민수의 웃는 얼굴로 바뀔 생각을 하니까요. 은행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차림새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 운동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창구로 향하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전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꽤 컸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저를 올려다봤는데 그 표정에서 뭔가 달갑지 않은 기색을 읽을 수 있었어요. 동전 좀 입금해 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 직원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주변에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도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여기가 무슨 동전교환소인 줄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입금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뒤에서 기다리던 양복 입은 남자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낡은 옷에 동전 자루를 들고 있는 70 노인의 모습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입금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직원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손목 시계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VIP 고객분들 먼저 도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한쪽으로 물러서야 했습니다. 제 뒤에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동전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기다리는 동안 몇 개의 동전이 굴러 나왔습니다. 아, 바닥 더럽힌다. 어떤 손님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무릎을 꿇고 동전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부끄러움 때문이었는지 분함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말이에요. 남편은 평생 철공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쇠를 다루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늘 성실했어요.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여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진짜 중요한 건 속에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사람들, 모두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1시간이 넘게 기다린 후에야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다시 창구 앞에 섰을 때 그 직원은 여전히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거 다 세워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마치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저는 죄송하다고 계속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전을 세는 동안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누군가는 시계를 자꾸 보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3만 5천 원이네요. 결국 입금이 끝났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대접받을 일인가 싶어서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동전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리어카를 다시 끌었습니다. 오는 길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민수의 자전거 값은 마련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낡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철공소에서 받은 각종 문서들,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특별한 서류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한철공산업 장기근속자 특수신탁 수혜자 지정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어요. 철공소에서 오래 일한 직원들의 가족을 위해 만든 특별한 제도라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는 이 서류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어요. 오늘 은행에서 받은 모욕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동전교환소라고 했던 그 말, VIP 고객이 먼저라고 했던 그 태도, 바닥을 더럽힌다고 했던 그 시선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그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적혀 있어서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제 이름이 수혜자로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동시에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커졌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오늘 같은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그 은행에 가보기로 말이에요. 이번에는 동전 자루가 아니라 다른 것을 들고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특수신탁 서류 말이에요. 리어카 옆에 앉아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거야. 분명히.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새로운 하루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했습니다. 동전 하나하나가 제 인생이었다는 것을,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것이었어요. 어젯밤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던 생각들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거든요. 특히 그 직원이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무슨 동정교환소인 줄 아세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 깜깜한 새벽이었지만 이미 몇몇 가로등 아래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보였어요. 오늘도 리어카를 끌고 나가야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거든요. 이게 제 일상이었고 제 삶이었으니까요. 리어카 바퀴에 기름을 조금 쳐주고 낡은 장갑을 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어제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어제 은행에서 일어난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마트에서도 병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차림새를 보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늘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어제는 유독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돈이 없으면 정말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것도 자식들을 잘 키워낸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동전 하나하나 모아온 제 노력들이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건가요? 오늘따라 폐지가 많이 보였습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무거운 박스들을 리어카에 올리면서 저는 땀을 흘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에서 동정, 때로는 무시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저는 잠시 쉬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도시락을 꺼내서 먹으면서 어제 발견한 그 서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했던 말들이 조금씩 기억났습니다. 여보, 우리 사장님이 직원들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 특히 오래 일한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서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대한철공산업에서 거의 40년을 일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오후에 저는 다시 은행 근처로 갔습니다. 어제처럼 동전 자료를 들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건물을 보고 싶었거든요. 밖에서 바라본 은행은 정말 번듯해 보였습니다. 유리창도 반짝반짝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모두 깔끔해 보였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제 저를 무시했던 그 직원이 지금도 똑같은 태도로 다른 손님들을 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만 특별히 그렇게 대한 걸까요? 그 순간 한 젊은 남자가 은행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뒤로 은행 직원 한 명이 나와서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어제 저를 무시했던 바로 그 직원이었을 거예요. 또 뵙겠습니다. 고객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씁쓸했습니다. 똑같은 은행 고객인데 이렇게 대우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돈이 많으면 귀한 손님이고 적으면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그 특수신탁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중요한 문서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류 한쪽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혹시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도 별것 아닌 거라면 또 무시당할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텔레비전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정작 은행에서는 돈 없는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더군요.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래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느꼈던 그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가진 동전들이 그들 눈에는 그렇게 하찮게 보였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었던 남편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오늘 같은 일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사람은 돈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돈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혹시나 해서 그 특수신탁 서류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꼭 은행에 가서 그 서류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거든요. 어제의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가면서 저는 평소와 다른 기분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동전을 모으는 일도 오늘은 특별해 보였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조각 같았어요. 점심 무렵에 저는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건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보였어요. 제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행 로비에 들어서면서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어제 저를 무시했던 그 직원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그 태도가 어제 저에게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는 서류를 만지작거리면서 용기를 내려고 했어요. 오늘은 어제와 다를 거라고, 분명히 뭔가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창구로 갔을 때 그 직원은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나 봅니다.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오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조금 더 정중한 말투였지만 여전히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그 직원은 서류를 받아서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건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별로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실망했어요. 또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사 번호 드릴게요. 거기로 전화해 보세요.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니 다음 손님을 부르려고 했어요. 저는 잠깐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서류가 정확히 뭔지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그 직원의 표정이 확실히 짜증스럽게 변했어요. 할머니, 저희도 바쁘거든요. 이런 복잡한 거는 정말 본사에서 처리해야 해요.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보고 누군가는 혀를 찼어요. 저는 또다시 민망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저는 서류를 도로 받아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그 본사 전화번호로 꼭 전화를 해보기로 말이에요. 이 서류가 정확히 뭔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면서 또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네, 대한철공산업입니다.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에 대해 물어봤어요. 상담원은 제 이름과 남편의 이름을 확인한 후에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몇 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을 때 그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숙자님이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이 늦어졌네요. 내일 저희 쪽에서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어요. 혹시 정말로 남편이 남겨준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다시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복잡한 문서로만 보였는데 오늘은 왠지 다르게 보였어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어카를 끌고 나가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정말 뭔가 달라질 것 같아. 그리고 정말로 그날 오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저도 전혀 짐작하지 못했어요. 동전 하나하나 모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줄은 말이에요. 은행에서 받은 그 모욕들이 곧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대한철공산업에서 온 전화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상담원이 직접 찾아오겠다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새벽 5시부터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회사 사람이 와서 집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오래된 가구들이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특히 남편의 사진이 놓인 장식장은 더욱 꼼꼼히 닦았어요. 아침 7시가 되자 저는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평소대로 폐지를 주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언제 회사 사람이 올지 모르는데 집을 비워도 되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했어요. 이게 제 일상이었고 하루라도 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평소보다 집 근처에서만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말이에요. 오전 10시쯤 되어서 저는 잠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도 마르고 화장실도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 깔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숙자님 댁 맞나요?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모시면서 저는 괜히 부끄러웠어요.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벽지가 초라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한철공산업 고객관리팀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어제 전화 주신 건 때문에 왔어요. 명함을 건네주시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어요.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이런 정중한 대접을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김 과장님은 제가 가져온 특수신탁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이 이렇게 늦어져서요. 사실 시스템 오류로 연락처가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부군 되시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우리 회사 창립 멤버 중 한 분이시고 거의 4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셨거든요. 김 과장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남편에 대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남편의 모습, 위험한 철공소에서도 늘 조심스럽게 일하던 모습들이 생생했어요. 특히 회사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특별히 장기 근속자들을 위한 신탁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그 서류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받은 특별한 혜택이었던 거예요. 김 과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우수한 장기 근속자들의 가족을 위해 만든 특수신탁이라는 것,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에게 그 권리가 선계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하는데 상당한 규모일 거예요. 부군께서 정말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하셨거든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저에게는 그냥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야 연락을 주셨어요? 김 과장님은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회사 시스템이 바뀌면서 연락처가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직접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어느 은행이든 상관없어요. 신탁 관리는 여러 은행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어제 그 은행에서 받았던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동정교환소라고 했던 그 직원의 말, VIP 고객이 먼저라고 했던 그 태도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김 과장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정말로 남편이 그런 특별한 신탁을 남겨두었을까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살아계실 때는 미처 몰랐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저를 챙겨주시다니.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당장 그 은행에 가보기로 말이에요. 어제 저를 무시했던 그 직원에게 이 서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어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은행으로 가는 길에 저는 떨렸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만약 이것도 별것 아닌 거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김 과장님의 말을 생각하면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상당한 규모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저는 잠깐 밖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은 어제와 다를 거라고, 분명히 뭔가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창구에 앉아있는 그 직원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오늘은 동전자루가 아니라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왔다는 생각에 조금 더 당당했습니다. 가방 속의 서류를 만지작거리면서 용기를 냈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창구로 갔을 때 그 직원은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이틀 연속으로 온 골치 아픈 할머니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또 오셨네요. 어제 드린 전화번호로는 연락 안 해보셨어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해지 좀 해주세요. 그 직원은 서류를 받아서 대충 훑어봤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는데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좀 와보세요. 급한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과장으로 보이는 분이 달려왔어요. 서류를 보자마자 그분도 깜짝 놀라더군요. 이분이 정숙자님이세요?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어제까지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점장님을 모셔와야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주변이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몇 분 후 지점장으로 보이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숙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요. 갑자기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으니 어리둥절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동정교환소라고 비웃던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따라가면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VIP실이라니 제가 그런 곳에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방이었어요. 가죽 소파에 앉으라고 하시더니 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어제 바닥에 굴러다닌다고 했던 동전들이 생각나면서 씁쓸했어요.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직원이 실례를 했다고 들었어요. 지점장님이 정중하게 사과하셨어요. 어제 저를 무시했던 그 직원도 함께 들어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보다 이 서류가 정확히 뭔지 좀 알려주세요. 지점장님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설명해 주셨어요. 대한철공산업에서 장기근속자들을 위해 만든 특수신탁이라는 것,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에게 상계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확한 잔액은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상당한 금액일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조작하시더니 화면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정숙자님, 이 신탁의 현재 잔액이.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긴장했습니다. 500억 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500억 원이라고 했나요? 그런 큰 돈이 정말 제 것이라는 건가요? 정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대한철공산업 장기근속자 특수신탁 수혜자 정모님. 현재 잔액 500억 원입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동전 몇 개 때문에 무시당했는데 오늘은 500억 원의 주인이 되었다니. 주변 직원들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 저를 비웃던 그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일부만 인출하시겠어요? 아니면 일단 생각해 볼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말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500억 원이라는 돈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제와 똑같은 길인데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리어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둬야 할까요? 동전 하나하나가 내 인생이었는데 중얼거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제가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 다시 그 은행에 가서 어제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돈이 없어도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 것이 맞는 걸까요? 새벽 3시쯤 되어서 저는 일어나 남편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창고를 뒤져봤습니다. 혹시 다른 서류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지가 가득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남편의 흔적들을 찾아다녔어요. 낡은 작업복, 철공소에서 쓰던 도구들, 그리고 오래된 급여 명세서들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저는 남편의 일생을 다시 되짚어봤어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한 상자 맨 밑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중요 서류 마이너스 정숙자 보관용이라고 남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철공산업과 관련된 문서들이었는데 제가 어제 가져간 것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특히 장기근속자 특별보상 규정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문서를 읽어보니 남편이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회사 창립 초기부터 함께한 핵심 인력이었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일해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회사 사장의 친필 편지였어요. 남편이 퇴직할 때 받은 것 같았는데 정숙자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오늘의 대한철공산업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니. 왜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은행에 가서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저는 리어카를 끌고 나가지 않았어요. 오늘만큼은 폐지를 줍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대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발견한 서류들을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에 가기 전에 저는 잠깐 동네를 걸어봤어요. 평생 살아온 이 동네가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똑같은 골목길, 똑같은 상점들인데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슈퍼마켓 앞에서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안부 인사를 나누던 분이었어요. 어머, 정씨 어머니. 오늘은 리어카 안 끌고 나오셨네요? 네, 오늘은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500억 원이라는 돈이 제게 있다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저는 어제와 같은 VIP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지점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아직도 꿈 같았습니다. 추가로 발견한 서류들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봉투에서 꺼낸 서류들을 보시더니
지점장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이런 서류들이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지점장님은 서류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시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정숙자님, 어제 말씀드린 500억 원 외에도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돈이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복리후생 기금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도 상당한 금액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남편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남겨두신 걸까요? 정확한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7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00억 원이라니. 저는 그 숫자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평생 동전 몇 개를 모으며 살아온 저에게 그런 큰 돈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모든 게 정말 제 것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모든 서류가 정당하고 수혜자로 정모님이 명시되어 있어요. 지점장님은 신탁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매년 일정 금액씩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평생 몇십만 원 단위의 돈만 다뤄본 저에게 700억 원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전문 자산관리사를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필요한 만큼만 인출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일단 조금만 인출해도 될까요? 손주 생일 선물 사려고 했던 건데. 물론입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100만 원 정도면. 지점장님이 웃으시더군요. 700억 원이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인출한다는 게 웃기셨나 봐요. 인출 수속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가방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700억 원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평소처럼 리어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오늘은 끌고 나가지 않았지만 그냥 보고 싶었거든요. 10년 넘게 함께한 낡은 리어카가 오늘따라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애틋했어요. 이 리어카와 함께 얼마나 많은 거리를 돌아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폐지를 모았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안녕해야 하나? 중얼거리면서 리어카를 쓰다듬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아쉬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큰 선물을 남겨두셨다니. 정말 몰랐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생 묵묵히 일만 하시던 분이 이런 놀라운 준비를 해두셨다니.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돈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돈을 정말 의미 있게 써야겠다고 말이에요.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텔레비전 뉴스를 봤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는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가진 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저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성급한 생각인 것 같았어요. 일단 자식들에게도 말해야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다른 이유였어요. 이제는 이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다시 그 서류들을 꺼내봤어요. 남편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신뢰와 성실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중얼거리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남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이에요. 리어카를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그만둘 때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 일을 통해 배운 것들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돈 없는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말이에요. 그 경험들이 앞으로 이 돈을 쓸 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동정교환소라고 비웃던 은행에서 오늘은 VIP 대접을 받았지만 저는 어제의 그 마음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돈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7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어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저는 리어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달라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이 모든 게 확실하지 않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혹시 실수는 아닐까, 착오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은행에 가서 정확히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평소처럼 옷을 입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얼굴, 같은 주름, 같은 모습이었어요. 700억 원의 주인이라고 해서 겉모습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은행으로 가는 길에 저는 어제 일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지점장님이 보여주신 친절함, VIP실에서의 대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진짜였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접수를 하자마자 직원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어제 저를 무시했던 그 젊은 여직원도 갑자기 공손해졌습니다. 정숙자님, 어서 오세요. 지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목소리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변화가 그리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달라진 태도라는 게 뻔했거든요. VIP실로 안내받으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제 동전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더럽힌다고 했던 그 공간이 오늘은 고급스럽게만 보였습니다. 지점장님이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셨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워낙 큰 금액이라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정말 실수는 아닌 거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의심스러웠거든요. 전혀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늦게 확인한 게 죄송할 따름이에요. 지점장님은 다시 한번 시스템을 확인해 주셨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야 조금씩 현실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인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예금과는 다르게 특수신탁이라서 조금 복잡합니다. 대량 인출의 경우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점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동안 저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런 큰 돈을 인출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런 일이 밖으로 알려지지는 않겠죠? 물론입니다. 고객의 금융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어요. 어제부터 은행 직원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특히 처음에 저를 무시했던 그 젊은 직원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화장실에 들렀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우연히 들린 대화가 있었습니다. 야, 너 그 할머니 봤지? 700억이라던데? 진짜? 그 폐지 줍던 할머니가? 복도에서 은행 직원 2명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완전 대박이지. 우리도 그런 할머니 하나 만나면 좋겠다. 그러게. 그런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비밀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벌써 소문이 나고 있었나요?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데 어제 저를 무시했던 그 여직원이 나타났어요. 오늘은 왠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자님, 잠깐만요. 뭔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혹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게 군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정교환소라고 비웃던 사람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짧게 대답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게 알려지면 과연 좋은 일만 있을까요?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건 아닐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을까요? 여보, 이 돈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불안한 마음에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나갔어요. 아직 완전히 그만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저를 저답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폐지 주워 모은 건 욕심이 아니라 삶이었어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제 인생이었거든요.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양복을 입은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자님이시죠? 저는 대한신문 기자인데요. 기자라니, 갑자기 왜 기자가 찾아온 걸까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인터뷰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기자가 제 일을 알게 된 걸까요? 죄송한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니에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들었거든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갑자기 큰 돈을 찾게 되었다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밖으로 흘린 거였습니다. 은행에서 비밀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정말 인터뷰는 어렵습니다. 들어가 보겠어요. 기자를 피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 저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점장님께 이 상황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점장님, 저예요. 정숙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오늘 기자가 집에 찾아왔어요. 제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 너머로 지점장님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희 은행에서는 절대 고객 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내일 아침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욱 불안했어요. 분명히 은행 내부에서 누군가 입을 놀린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그 기자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이 과연 좋은 걸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다시 은행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행에 도착했을 때 지점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숙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조사해 보니까 지점장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저는 어제 화장실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직원인가요? 김미숙 대리인데 이미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제 저를 무시했던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님이 거듭 사과하셨지만 저는 이미 실망한 상태였어요. 결국 돈 때문에 달라진 태도였고 그 뒤에는 이런 불순한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죠. 괜찮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것들이 이렇게 가십거리가 되다니.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구나 하고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인데 사람들은 그것보다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리어카를 바라봤습니다. 이 낡은 수레와 함께한 시간들이 오히려 더 순수했던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자유로웠거든요. 동전 하나하나가 내 인생이었는데 중얼거리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저 혼자 결정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일까요? 그리고 그 관심이 모두 순수한 건가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뉴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통해 세상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기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서너 명은 남아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말에 귀 기울일 기회가 또 있을까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저는 용기를 냈어요. 여보, 오늘은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해야겠어요. 당신도 이해해 주시겠죠?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저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갑자기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정숙자님, 드디어 나오셨네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 직원이 체포된 것에 대한 소감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차분하게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어요. 기자분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들어주세요. 기자들이 조용해지자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관심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저는 정말 폐지를 주우며 살아왔습니다. 70평생 하루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기자들이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처음 은행에 갔을 때 받았던 대우를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동전교환소냐고 비웃고 VIP 고객이 먼저라며 순서를 뒤로 미루고 바닥을 더럽힌다고 했던 그 말들 말이에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전 하나하나가 제 인생이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리를 돌며 모은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웃긴 일이었나요? 기자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말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세상이더군요. 똑같은 사람인데 가진 돈에 따라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면서 정말 서러웠어요. 저는 잠깐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남편이 남겨준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더군요. 기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극진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같은 사람인데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저는 김미숙 대리 생각이 났어요. 저를 무시하면서도 뒤에서는 제 정보로 돈을 벌려고 했던 그 사람 말이에요. 더 가슴 아픈 건 어떤 사람은 저를 무시하면서도 뒤에서는 제 개인정보를 팔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갑자기 큰 돈을 갖게 되셨으니까요. 저는 잠깐 생각해 본 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분이라니. 제가 부자가 돼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 없어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요. 폐지를 줍는다고 해서 동전을 가져온다고 해서 무시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제 말이 기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볼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신중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게 살아갈 거예요.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제가 달라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둔 답이 있었어요. 저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특히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 생계가 막막한 분들 말이에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은행 같은 공공기관에서 고객을 차별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다 털어놓은 기분이었거든요. 기자들이 돌아간 후 저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나갔어요. 아직 완전히 이 일을 그만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일을 통해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폐지를 주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 경험들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구나 하고 말이에요. 오히려 더욱 소중해졌어요. 길에서 만난 다른 폐지 줍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 봤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쉼터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 제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의 진솔한 고백. 돈 없어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 되길. 화면에는 제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떨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는 제 모습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김미숙 대리의 사건도 함께 다루고 있었어요. 개인정보 유출 시도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 금융권 보안 시스템의 허점 드러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이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 인터뷰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청자들은 정숙자님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돈 없어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는 말에 많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SNS 반응도 소개되었는데 대부분이 저를 응원하는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저도 은행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정말 공감됩니다. 돈이 사람을 나누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한 말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오늘 제가 용기를 내서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휴대폰에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자식들로부터도 연락이 왔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안부를 묻는 전화를 했습니다. 다들 뉴스를 보고 놀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 말들에 대해서는 모두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한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돈이 많아져도 여전히 어머니답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존경스러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늦은 밤까지 여러 연락들이 왔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잠들기 전에 저는 리어카를 바라봤어요. 내일도 이 일을 계속할까 고민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히 그만둘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 경험들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내일도 성실하게 살자. 중얼거리면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인터뷰 이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그런지 깊이 잠들 수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동전 자루를 들고 은행에 갔던 날부터 어제 인터뷰까지 마치 꿈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어젯밤부터 수많은 연락들이 와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저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분들의 사연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저는 제가 한 말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평소처럼 리어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어카를 바라보면서 저는 지난 10여 년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이 낡은 수레와 함께 얼마나 많은 거리를 돌아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날들을 함께 했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구나. 리어카를 쓰다듬으면서 중얼거렸어요. 바퀴가 삐걱거리고 손잡이가 닳아있고 여기저기 녹이 슬어 있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동반자였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아보자는 생각으로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길들을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동네의 모든 골목길이 익숙했습니다. 어느 집 앞에 언제쯤 폐지가 나오는지, 어느 상점에서 박스를 버리는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제 일상이었고 제 삶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이 경험들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구나 하고 말이에요. 오히려 이 경험들이 앞으로 제가 할 일들의 밑바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 저는 평소에 쉬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도시락을 꺼내서 먹으면서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직장인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나이 든 분들이 산책하는 모습들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다면서 격려의 말을 해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제 인터뷰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인데요.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아주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돈 때문에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후에 저는 마지막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하나하나 눈에 담으면서 걸었어요. 이 모든 풍경들이 제 기억 속에 소중하게 남을 것 같았거든요. 마트 앞에서 평소에 인사하던 경비 아저씨를 만났어요. 어머니, 어제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어머니도 몸 조심하시고요. 자주 뵙겠어요. 이런 인사들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이 동네에서 만난 분들과의 인연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모은 폐지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어카를 집 앞 제자리에 놓고 저는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이 자리가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리어카에게 말을 걸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아쉬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보,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리어카를 끌고 나갔어요. 이제 그만 쉬어도 될 것 같아서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수고 많았다고, 이제는 편히 쉬라고 말이에요. 당신이 남겨주신 덕분에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녁 뉴스에서는 어제 제 인터뷰의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자님의 인터뷰 이후 금융권에서는 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 한마디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뉴스에서는 또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여러 기관들의 움직임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어카가 있는 자리가 보였어요. 내일부터는 저 자리가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휴대폰으로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늘 리어카 일을 마지막으로 끝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큰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편히 쉬세요. 둘째 딸도 기뻐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막내 아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이런 자식들을 키워낸 게 제일 자랑스러웠거든요. 새벽 무렵 저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리어카를 보러 나갔어요. 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서 혼자 서 있는 리어카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그만 쉬자. 정말 수고 많았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말 긴 여행이 끝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였어요.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선물로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잠들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동전 하나하나가 정말 제 인생이었다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돈을 정말 의미 있게 써서 남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인생이 시작될 거였어요. 아침이 되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리어카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더 이상 아쉽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아침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었어요. 동전자루 할머니 500억 인출 및 내부 비리 적발로 은행 발칵. 그 제목을 보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에서는 김미숙 대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어카 없는 첫 번째 아침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보,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정말 의미 있게 살아볼게요. 그리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동전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작은 존중과 배려가 모여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세요. 매일 사연이었습니다.